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오늘은 국제 e스포츠 진흥원의 이사장님 사무실을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예,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상의를 하는 중에 국제 e스포츠 TV를 국제 e스포츠 경제 TV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뜻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e스포츠는 네. 우리나라가 종주국으로서 100년을 먹고 살아도 없어지지 않는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국제 e스포츠 경제 TV를 일단 바꾸고 네.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계획도 제가 이제 들어봤는데 이제 방송을 통해서 네. 해야 되는데 당장 그 12월이면 네. CK20 2회 대회가 되는 거죠. 네. 네. 예, 그 대회가 이제 곧 다가왔는데 네.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중국에서도 같은 대회를 해서 네. 영상이 뭐 코로나기 때문에 같이는 못하고 네. 일단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영상이. 네. 지난번에 그 네. 선상 레스토랑이 네, 네. 조금 좁다고 해서 네. 새로운 곳을 지금 물색하셨다는데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 선상 레스토랑에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 전날까지 대회 결선전을 마치고 네. 그날은 시상식 그다음에 코스프레 그 부분을 프레이드 좀 하고 네. 네, 퀴즈 대표단을 발표하고 네. 네, 이런 순서로 공로자들 좀 표창도 하고 연말이니까 네. 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행사가 될 줄로 네.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랑 그 업무 협약을 하면서 제가 이제 방송인 출신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 CK20 대회가 단순히 중국과 한국만의 대회가 아니고 이제 세계적인 대회가 네.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얼마 전에 또 네. 그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 네. 46명의 그 예, 홍보대사도 또 임명을 했고 네. 또 그분들도 이제 활약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또 방송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야 이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큰 분위기구나. 네. 그 좀 큰 그림을 한번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알려주시죠. 예, 뭐 우리나라가 e스포츠 종주국이고 게임도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되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을 큰 산업으로 못 가고 있는 부분을 네. 조금 선태히 이제 시니어나 지금 정책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지금 게임하고 e스포츠 부분에 관계되어 있는 텐센트 그룹이 네. 중국이 큰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룹으로서. 네. 그거는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큰 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대중이 좋아하고 그 어린이든 어른이든 게임이라는 게 이게 깊이 빠진다 하더라도 네. 수요가 많아지면 산업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게임 산업이나 e스포츠 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텐센트가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는 우리도 좀 지켜보고 네.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e스포츠가 우리 시니어들이 생각하는 네. 중독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정말 그 100년을 먹고 살 그런 네. 산업으로 이제 네. 말씀을 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알려주시죠. 네. e스포츠는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네. 세계 1, 2, 3위를 했던 품목이고 네. 그 부분이 이제 시니어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네. 첫째는 게임하고 e스포츠 게임은 완전히 틀리는 걸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e스포츠 하면 우리나라는 프로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치중하고 있는데 네. 저희들은 국민 스포츠, 생활 스포츠로 네.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아니면 뭐 중국도 작년에 그걸로 발표했기 때문에 네 가지 정책을 발표했는 거를 저희들도 본받아서 생활에 가까운 생활에 밀접한
그런 부분을 가게 되면 e스포츠 부분은 분명히 네. 지금 전국체전도 가면 좋겠고 아시안 게임도 더 좋고 네. 올림픽으로 가면 메달이 10개가 넘는 네, 그런 부분인데 예, 예. 굉장한 산업에 우리나라가 선두를 갈 수 있는 그런 품목의 하나이고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엄청나게 불어날 네, 수 그렇죠. 있는 게임의 인기에 따라가 음. 선수, 해설, 아나운서, 엔터테인먼트 아니면 거기에 경기장 지원 부대들 모두 전문 인력들이 투입이 될 수 있고 그거를 플랫폼이나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머리들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e스포츠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 어떤 콘텐츠를 많이 개발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자꾸 제안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중국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또 중국이 우리를 또 어떻게 멀리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CKEC 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봐도 휴대폰 문화가 얼마나 이게 커졌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것이 지금 비대면도 사회가 되면서 그게 이제 놀이도 되고 정보도 듣고 그러는데 네. 특히 중국 쪽은 이 휴대폰의 문화가 우리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제한을 네, 많이 받다 네, 보니까 네. 실정이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 지금 2006년도에 했을 때 e스포츠 산업 부분에 모바일 게임까지 포함을 하면 한 5억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아, 사용자가? 네네. 예. 네,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일주일 전에 지금 데이터 제가 대강 스크린 했을 때 네. e스포츠를 하는 인원만도 5억 명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게임, 휴대폰으로 사용해서 게임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은 더 많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어저께 정보 스크린 한 결과 e스포츠에 대한 등급화 부분을 네. 시정부 차원에서 한계시에서 발표를 했는 게 있어요. 네네. 네, 그러면 먼저 e스포츠의 자격증에 대해서 실시를 한다는 거죠. 아, 네, 이미 표준화가 중국은 일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 지금 초등학교가 네. 많이 이제 폐교가 되면서 네. 전국에 거의 3,800개 됩니까? 예, 이렇게 폐교가 있는데 네. 우리 이제 국제 e스포츠 진흥원에서 그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지금 3,800여 개의 그 수요에 대한 폐교는 교육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체전이나 아시안 게임 가려면 일부러 그 시설을 만들어서 선수들을 키우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낭비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현재 폐교를 이용하면 e스포츠 아카데미, 연수, 몸을 단련하는 심신훈련장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되도록이면 이 폐교가 e스포츠 교육장으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방송을 통해서 마음껏 좀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국제 e스포츠 경제 TV라는 거는 e스포츠 자체는 그냥 스포츠 즐기기 위한 그런 것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합회나 이런 부분에는 경제가 없으면 단체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런 그 사회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경제가 따를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e스포츠 품목에는 게임의 방향에 따라가고 부대 사업이 많습니다. 많고 명분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종족으로서 얼마든지 이 콘텐츠를 수출을 하고 플랫폼을 수출할 수 있고 인력 수출도 우리나라 게이머들도 굉장히 뛰어나고 하니까 게임은 그 순간에만 하고 나면 직업이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지도자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성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죠. 네네, 심신 단련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커리큘럼에 따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폐교 이거를 활용했으면 상당히 좋겠다. 예. 저도 이제 시골 지나다 네. 보면 예. 폐교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미술가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네, 되어 있는데 네. 그래도 돈을 잘 안 들여서 그런지 네. 이게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요. 네. 폐교 수준으로 그냥 네, 있는데 네. 우리 e스포츠가 그 폐교를 잘 활용을 해서 네. 이 경기장으로 이용하는 거죠, 쉽게 해서. 네네네. 그래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 그 국제 e스포츠 TV의 많은 분들에게 유튜브의 방송이지만 이게 정규 방송으로 우리가 점차 지금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제가 했거든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작년에 중국의 텐센트 직원들이 저희 회사로 연수가 17명이 왔었습니다. 예. 와서 2박 3일은 저희들하고 보내고 본인들 한국에 투자한 기업에 방문하는 그런 순서로 갔을 때 그때 저희 스포츠 채널 TV 방송에 이 네. 사진들도 오고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스포츠 TV 내가 e스포츠를 많이 할 TV 방송이다고 인사를 시키니까 중국에는 e스포츠 TV 자체가 채널이 없기 때문에 나라 정체성이 좀 틀리기 때문에 예. 한국에 하면 본인들도 뭐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고 할 테니 여기서 좀 많은 활성화가 있으면 다음에 올 때 다시 한번 뵙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 e스포츠 경제 TV가 정규 방송까지 되면 여기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도 발전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초가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되겠습니까? e스포츠 채널이 하나 생기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스포츠도 앞으로 다 이자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신문사마다 이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지자체도 그냥 뭐 스포츠과 마케팅과 뭐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시대에 맞춰서 이자가 들어가는 그런 과가 하나 생기면 지원을 해주면 더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경대학에 e스포츠 학과라고 있죠? 북경대학하고 북경화지아대학에 화지아대학에 기능대학 비슷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하고 공동 운영을 합니다. 저희 회사하고 공동 운영하는데 작년에 2년 반 졸업반이 나왔죠. 그렇습니까? 나오고 뭐 며칠 전에 이제 북경에서 대회 했는데 e스포츠 대회에서도 1등을 했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저희들이 가르칠 때는 저희가 종주국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게임 자체를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아니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교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프로 출신의 20대, 30대가 한글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북경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에도 e스포츠 학과가 개설이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전남과학대학에 있습니다. 전남과학대에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더 좀 활성화되고 좀 넓어져서 지금 대학을 나와도 직장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스포츠 학과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이용될 수가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돈도 되고. 지금 저희 북경화지아대학의 그 강사들은 프로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프로 출신 두 분이 이제 23세하고 29세에 가서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나이도 좀 들었는데 사실은 프로 대회를 마치고 지나고 나서 직장이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우리 시니어 때는 게임인 줄 알고 구박도 하고 그랬을 테죠. 그러는데 우리 제가 물론 뛰어난 사람이 교수로 가는 것도 좋지만 평범한 우리나라에서 인재라고 봐주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강사로 모셨는데 너무 잘하고 있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중국에서는 뛰어난 이제 교수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지금 문화관광부 네, 네. 그 문광부에서 좀 도와줄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죠. 예. 네. 뭐 학과를 개설도 해야 되고 네. 또 정부니까 네. e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뭐 경기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네.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현재 시니어나 저희들 나이 세대에 예. 이 e스포츠의 인식에 대한 부분을 예. 먼저 교육을 통해서 네.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예. 저희 딸만 해도 그 어렸을 때 뭐 중학 국민학교 때 엄마 몰래 우수한 학생이었는데도 엄마 몰래 뭐 PC방 하고 게임 하다가 들켜서 난리 난 그런 부분이 그렇죠. 됐는데 지금은 제가 변화돼가 그런 게 아니지만은 네. 그 인식부터 먼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방송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죠. 네. 예. 정말 저도 이제 시니어의 한 사람이지만 또 방송인으로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자꾸 중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얼마나 규제가 많았고 또 이 좋은 앱들이 다 중국어로 이렇게 팔려나가고 이랬는데 이제부터는 종주국으로서 회복을 좀 하고 정부도 좀 잘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또 많은 얘기들은 수시로 제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예,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국제 e스포츠 경제 TV가 된 그걸 계기로 해서 인사 말씀 좀 해주시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e스포츠 경제 TV 부분이 명칭 변경하고 그 탄생한 부분에 축하드립니다. 네네. 국제 e스포츠 부분은 국제자는 세계를 말하는 거고 e스포츠는 우리나라의 산업이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경제 자체는 이 e스포츠로 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TV 자체는 또 언론 매체로서 여러 가지 방향을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국제 e스포츠 경제 TV가 승승장구할 것을 저는 예.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